안녕하세요. 아나고TV의 작가 이승훈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연설로 유명한 링컨의 게티스버그, 야 발음이 이렇게 안 되냐? 게티스버그. 형 죄송해요. 발음이 짧아가지고. 게티스버그 연설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근데 이 연설이 사실 270여 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2분 남짓한 연설입니다. 1863년에 만들어진 이 연설이 아직도 인구의 회자가 되는 이유는 그 짧은 2분 안에 국민을 사랑하는 그 링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2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40여 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100일 맞은 정부가 40분 동안 한 기자회견의 연설 내용은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40대 피부를 가지신 우리 안원구 청장님과 졸린 주윤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54분 아니었어요? 어떤 거요? 다 그냥 모든 기사에서 54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시간을 재보지 않아가지고 40분이었어요. 저는 40분 정도로 느꼈는데요. 모두 발언은 15분 한다고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래서 그거 20분이 빼고. 넘었는데? 예, 그래요? 그걸 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모두 발언이 20분이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자회견처럼 게? 질의응답한 시간은 33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여 분 정도 그 정도. 예. 저는 그게 뭐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생각. 20분은 자기 자랑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하셔요. 죄송합니다. 20분 죄송해요. 모두 연설, 33분 그 기자회견. 그래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33분짜리였다. 33분짜리라고. 100일인데 33분만 했더라. 그 중에서 외신 기자가 3명이었다. ABC. 예. 일본 그리고 요미우리. 이미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분께서 네. 그거는 이제 대변인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요.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대변인이 자기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 찍어주면서. 예. 나한테 유리하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른 게 아니겠느냐. 1등이 SBS였어. 그러니까요. 1등 기자가. 네, 맞아요. 너무하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미리 이름 알고 있는 기사만 그러니까요. 내용까지 준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생각이 그런 의혹이 드는 있죠. 거죠. 근데 그날 보니까 노트북을 안 가지고 그 지참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오진 못하겠어. 예, 그래서 다 녹음도 못 하겠어. 예, 종이만 들고 있더라고요. 종이 예, 보면서. 근데 그 기록도 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럼 미리 뭐가 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속보가 그래서 많이 안 나왔고, 어허. 그리고 또 워딩이 거의 그쪽 기자회견 측에서 정리해서 준 거 같은 그런 워딩들만 맞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생방송했던 그 영상을 놓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식의 작업, 근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됐어요. 가장 크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지율이 지금 20%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지지율 20%대 나와가지고 진짜 뻔뻔하게 아니 내가 이런 걸 했다고 네. 자랑할 만한 그런 정신이 있을까요? 백서도 만들었대요, 세상에. 맞아요. 백서도 만들었어요. 그 너무 웃기더라고요. 100일 만에 네. 해서 백서야. 그 참나, 이름 진짜. 뭐죠? 그 누구지? 그분이 성일종. 네. 그분이 이제 그 백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YTN 기자인가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백서 좀 볼 수 있냐? 그때 지금 공개하긴 좀 그렇다. 왜 공개를 못하냐? 그때 아니 그 야당에서 뭐라고 할까봐 꼬투리 잡을까봐. 무슨 개소리야? 백서를 이게. 만들어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야, 백서를 갖다가 니들끼리 돌려보려고 백서를 보냐? 백서가 뭔데? 백서가 컨닝 페이퍼인가? 야, 요즘은 준비하셔. 요즘은 컨닝 페이퍼를 백서라고 하는구나. 야, 진짜. 개그를 준비하셨어.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뭐를 이걸 만들고 뭐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듣는다 맞죠? 예. 아니 대통령이 듣는다면서 누구한테 들은 거야 도대체? 아니 스스로가 나는 듣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 자리에서. 자, 우리 어떤 용기 있는 기자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민생 지원과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한테 논평도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형 출연료 올려줘.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 최고다 최고. 근데 예. 건성동이가 보던 그 문자에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부 총지라는 정상회가. 대표가 없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 듣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자기는 안 듣는다. 그럼 그건 자기가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어와도 다른 정치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예.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곧 안 듣는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은 내 얘기만 들어라. 그러니까 교시를 내린 거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래서 20분 동안이나 그 자화자찬을 하고 교시를 내려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 뭐 껄끄러운 질문들 들어오면은 그냥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거대한 거짓말 덩어리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화자찬했다는 내용이 그 뭐 나로 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날아오는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진짜 준비한 거야. 아니 나토 가가지고 15분 동안 뭐 20개국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하더니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 거야. 무기는 다. 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다 1년 전에 2년 전에 다 해놓았던 그렇죠, 것을 그렇죠. 예. 그걸 자기 실적으로 다 그때 우리가 한번 정리도 해봤잖아요. 우리가 네. 김성수 TV에서 그럼요. 네. 그렇게 해봤던 걸 보면 정말 자기가 했다고 하기가 부끄러운 건데 그리고 2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는 걸 나는 저게 저 얼굴이 정말 그 후한 후한 무치 정도가 네. 아니라 이거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이죠, 진짜. 그 철판 정도 깔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저는 여기서는 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집값을 내가 안정시켰습니다. 아, 안정과 하락의 개념을 모르는구나. 폭락의 개념을. 집값을 하락시킨 것도 네. 자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안정됐다고 해도 안정시킨 것도 그것도 자기가 아니죠. 아니고 네. 집값을 안정시킨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뭐 비슷해. 금리 인상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누구예요? 그 금리 연준 인상시킨 연준 이장. 연준. 미 연준 이장이 안정시켰잖아.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집값을. 얼떨결에 아무 생각 없지만 우리가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이 홍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뭄 해소는 내가 시켰다. 왜 그러세요 오늘? 가뭄 해가를 내가 시켰다. 왜 이렇게 야. 재밌으세요? 제 그러니까 역할인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아. 이거는 그래서 모두 연설도 본인이 썼을 것이다. 아, 본인 주변에 스스로가? 그럼 당연하지. 오. 주변에 누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조를 만들어줬거나 그랬으면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집값 안정을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진짜 동네 애들도 웃어.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좀 희한한 것은 집값 안정 내가 했다라고 하는 레토릭을 갖다 만들어서 돌린 사람이 있긴 있나 봐. 누가 있어요? 누가? 왜냐면은 네. 갑자기 그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어허. 단톡방에서 네. 이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값을 안정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런 거 아니야. 김일성 장군께서는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셨다. 술탄을 만드셨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뭇잎으로 그렇죠. 나뭇잎으로 압록강을 건너시고 건넜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야 방공 세대답다. 두 분이. 방공 세대 이승복 세대야 진짜. 와. 두 근데 분이. 진짜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집값 안정을 자기가 시켰다는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지금 오히려 서민들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가진 자와 또 가지려는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마음이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했다는 자화자찬으로 돌린다라는 건 이게 만약에 외신에 잘 알려지잖아요. 외신이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신들이 알려지면 외신들이 다 이거를 갖다가 스탠드업 코미디 대본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경제 이론이 나온 거야. 그게 어떤 거냐면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집값이 떨어졌다. 여러분들 좀 깎아주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야. 무슨 또 세금만 깎아줬잖아요. 뭐 공시지가, 이 예. 공시지가에 관련돼 있는 보유세를 깎아주니까 깎아주니까. 집값이 떨어졌다. 이거는 안 되는 전 세계 경제 교과서들을 새로 네.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는 어디 밖에 나가서는 너 경제를 공부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니면 지금 혹시 그 빌 게이츠가 한국에 들어왔었잖아요. 그것도 네. 본인이 알려주려고 빌 게이츠가 한 수 배우려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이렇게 오늘 연결. 저번부터 넣어주더라. 진짜 안 넣어주더라. 아니, 저 누가 봐도 청장님처럼 드리블 쳐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예. 약하네요. 정장님이 예. 너무 강하셔가지고 예. 아니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진짜 참혹했던 게 그 이준석하고의 얘기를 계속 그렇죠. 그렇게 피했죠.
피하다가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문자를 쓴 것 자체를 갖다 까먹는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다. 메멘토다. 이런 걸 갖다가 선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메멘토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보낸 문자를 갖다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강화시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이 이미 뭐 이제 대표를 떠났다라고 생각해서 힘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아니 뭐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시하고 아예 더 이상 입에 오르내는 것 자체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읽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 저 내용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을 나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구나.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언론이나 이런 데 의식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그런 의식을 하는 것 같으면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뭐 자찬식으로 막 늘어놓고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또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내용 자체를 좀 미리 사전에 이게 내식으로 윤석열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준비는 했다. 그야말로 그냥 도어스태핑처럼 막 그 자리에서 나오는 즉흥적인 그런 좀 자제를 하는 듯한. 근데 준비를 했는 게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기자회견에 와서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미리 뭐 그 프롬프트를 이번에 안 쓴다. 예. 그렇게 했는데 프롬프트 대신에 하면서 종이 읽었잖아요. 종이. 예. 그건 프롬프트 읽는 거나 그거 읽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죠? 부동시이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갖다가 못 읽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메모. 그러니까 걔는 메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남이 써준 메모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쓴 메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네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총장님께서는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준비를 해서 저 정도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준비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했다라면 그런 즉흥 질문에 답변이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리는 없거든요. 어차피 짜고 있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총장님을 동의하는데요. 왜냐면 형 오늘 너무한다. 아니 생각해봐. 진짜 너무한다. 아니 생각해봐. 네.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기자회견 딱 끝나고 나서 마트를 갔어요. 농협 무슨 하나로 마트 맞아요. 가지고 민생 행보를 했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준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오리 사과를 딱 들고. 그래요. 이거 빨개지나 뭐. 이 사과는 언제 빨개지죠? 그러니까 옆에서 사과가 빨개지면 못 먹습니다. 그 사람 잘렸을 거야. 내가 보기에. 한마디만 해도 저 경질. 거의 그렇지. 사과가 그 사과는 빨개지면 못 먹는 건데. 그렇지. 아우리. 예. 그리고 자기도 인도 사과를 갖다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인도 사과도 빨개지면 못 먹어. 노란 사과 빨개지면 못 먹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인도라는 그런 사과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간 그렇죠. 노래죠. 네. 그건 빨개진 사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도 사과를 먹어봤음에도 아오리를 보고 빨개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인도 사과 드립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나. 그때 그 사과. 김건희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는 인도 사과를 먹어봤음에도 아오리가 빨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인도 사과를 늘 들익을 때 먹다고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즉흥적으로 뭘 얘기를 하면 자기의 민낯을 다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알아요? 쌀 갖고 얘기가 나왔어. 쌀. 이게 맞아. 쌀. 특별히 맞아. 이런 쌀입니다 그랬더니 쌀 갖고 이거 갖고 보리굴비랑 뭐 어쩌고 고추장이라 이러더니 그다음에 쌀 소비가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이걸로 국수 만들고 빵을 만들려는 거야. 쌀국수 얘기했어. 쌀국수 얘기. 와 진짜 베트남 가. 아니 그 쌀 갖고는 쌀국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데 그게 완전히 안남미로 쌀국수를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가볍고 푸 불면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찰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준비를 안 해왔으면 대망신이 터졌을 거다. 준비를 다 해온 거야. 심지어 그 발언하는 사람들도 다 결정이 돼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저하고 상당히 일치하는데 저도 기자들이 하는 질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보통 준비가 전혀 안 됐으면 에부터 시작한 그렇죠. 한 1, 2분을 에로 끝나는데 그렇죠. 바로바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는 거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그 기자회견에 대한 후기까지도 난 만들어졌을 거라고 봐. 후기를 올린 일부 사람들이 있었어. 아, 진짜요? 여당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뭐 메모를 A4 용지를 읽지 않으면 대답을 못하는 누구하고 비교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정하고 얘기를 했나 봐. 그건 근데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A4 용지를 놓고 읽은 적이 한 있어요?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는 박근혜 그거 대통령도 A4 용지를 읽지 않았어. 프롬프트로 읽었나? 프롬프트를 읽었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갖고 너는 무슨 질문에 미리 예상 맞아, 질문지를 맞아. 다 받아가지고 맞아. 돌렸지. 예.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을 보고서는 그런 후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다 짜여져 있는 후기까지 짜여져 완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쇼처럼 나올 하나 확실하게 완전한 짜놓고 쇼다. 야 그런데도 그 쇼를 저렇게 연기를 못하니 그렇죠. 아이고야 이거 참 큰일이다 큰일. 큰일이죠. 그러니까 왜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사실 최근에 이제 물론 좀 지나긴 했습니다. 스페인 가서 그렇게 샜잖아요 한 번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계속 새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큰 무대에 나가면은 이건 센 정도가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은 수준이야. 그 혹시 이준석이 금수저 그 수도꼭지 그 얘기입니까? 아 형님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요. 그 수석 보좌관 회의나 그 청와대 회의할 때 한 네. 70%를 본인이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너무하네. 옛날에 그 검사 시절에 부장이나 뭐 검찰총장 이래 하면은 밑에 사람들 쭉 앉혀놓고 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70% 이야기해도 좀 뭐 총장님 잘하십니다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도 네.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맞아, 싶은 생각이 맞아. 들고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그 왜 장관들한테 부처 보고를 받았잖아요. 부처 보고가 받는데도 단 둘이 독대를 하자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이야기를 혼자서 끊고 70% 이야기 할 수 있라 하면은 만약에 그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옛날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했다면은 그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다는 것이 다 드러날까봐 저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 지금 경축사 이야기에서도 그랬잖아요. 경축사 내용 보니까 그게 이 숨이 일관하지 않고 내용이 네. 뭐가 이 내용 자체가 전체를 볼 수가 없는 정도의 그렇죠. 부끄러운 정도의 기념사였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직접 누구한테 조력을 받는 게 아닌가 원래 연설 비서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적어 주는 데는 저렇게 비문을 쓸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문화일보에서 심지어 어허. 문화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말의 점령자다. 말을 점령해 버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당연히 그 수석 그 비서관들이랑 네.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은 들어야 돼요. 영화 한산 봐봐. 원균이 난리치고 막 혼자서 막 떠드는데 다 들어주잖아 이순신이. 그렇죠. 예. 그게 리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그러니까 배구. 지금 와서 생각하면 원균은 완전히 윤석열이야. 지읒도 모르는 것이 그냥 열내 떠들기만 해. 그리고 막 말을 점령해 버리잖아. 이게 맞다. 우리는 수성이다. 수성이 뭔지도 몰라. 수성에 대한 진도 나오지도 않아. 아이디어도 없어. 네네. 근데 무조건 수성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위험이 벌어지냐면 전문가들이 입을 닫게 돼요. 그렇지 얘기해봤자. 입을 닫게 돼. 아유 저 녀석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쟤는 똑같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제가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맞아요. 입을 닫아. 애써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연설 비서관도 썼다가 어차피 에이, 지가 고치는 거야. 맞아. 그다음에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는 것도 다 준비를 했지만 어차피 지가 메모해가지고 그거 갖고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다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튀게 되는 거야. 자기 책임을 안 져야 되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대통령실에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이렇게 좀 그 중에 보여주나? 대표적인 게 이번에 취임식에 참가한 사람들 막 목록들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요번에 그 한겨레에서 네네네. 밝힌 그 명단이잖아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거기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도이치모터스 예. 나왔죠. 부사장, 그렇죠. 그다음 부인까지 나왔죠. 부인도 예, 나왔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김모라고 하는 그 그렇습니다. 예. 최은순의 공법. 저 장모의 그 저 자금 그
저 뭐라 하죠? 줬던 뭐 그런 회사 사람들. 자금 예. 자금 그 뭐라 그거 합니까? 위조된 위조 자금 자금 증명서 증명서. 증명서 그거 위조를 직접 해준 사람이 취임식에 앉아 있었어. 그때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대통령실 디자인한 업체 대표도 앉아 있었어. 이거 너무 웃기잖아. 대통령실을 앞으로 입찰을 받을 사람이 나중에 입찰 받고 나서 잘했다고 해서 VIP가 된 게 아니야. 아. 그냥 취임식에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미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다 그 앞으로 목록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저 사람이 입찰 받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전에도 이미 밝혀졌던 거지만은 무효수님 네, 무유수님. 서울청장의 뭐 예, 삼촌인가요? 예. 뭐 그렇죠. 아저씨인가 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거기 앉아 있고. 그 같이 그 같은 빨간 라인에, 레드 카펫을 빨고 같이 갔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와 있는데 정말 이 긴 그것도 기념 뭐죠 취임식이잖아. 취임식 5월 10일 날. 아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 알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 네, 네. 너무 수치스럽죠.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사람의 면면이 보면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 받을 앞으로 입찰 받을 회사 대표 뭐 그 자기 아내랑 같이 주가 조작을 한 공무원 거기서 부사장의 네. 아들까지 부인까지 부인까지 부사장의 부인까지 그리고 그 공범의 아들이 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뭐 장모의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람 그래서 실형 받은 사람의 그 사람이 앉아 있고 김아무개 씨.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이 그거예요. 대통령 취임식 VIP 명단이 아니라 저거 범죄자들 명단이에요. 그거 뭐 범죄자- 머그샷 같은 거네 완전히. 네, 머그샷. 근데 이번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고 사실 그 전에 또 광복절 때 그 또 참석자 중에 그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왜 김양영 씨를 네, 우리가 네. 추정했던 사람은 그거는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졌더라고요. 그때 그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안경을 꼈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죠. 이제 했죠. 맞습니다. 근데 네. 그 보니까 그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제 밝혀지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의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그거는 우리가 거죠. 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참석한 사람이 독립운동가의 증손녀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독립운동가가 누구냐 했더니 장성순이라는 이름으로 장성순 독립운동을 한때 독립운동가로 알려졌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에 기화를 하고 일본 그 밀정으로 의심받는 일정까지 야 갈린다 재미지다 참 어떻게 아니 골라도 근데 그런 거를 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그 돌고 있다. 현재. 최강욱 의원하고 지금 예, 그 예. 저 거기서 이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지금 오. 이야기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이네요. 아 엄밀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 독립운동가로는 등재가 돼 있는가 봐요. 돼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데 어허. 그렇게 외국에서 이제 모셔왔다라는 거지. 그 이름이 변혜원 씨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게 제일 앞자리에 그렇게 그 위치할 수 있는 자리 대통령 바로 옆자리인데 그러니까요. 뭐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은 네. 그렇게 했고 일본에 기화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사실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굳이 봐야 될 것인지 그렇죠, 얘도 그렇죠. 의심스러운 네. 사람인데 네. 1920년 12월에 귀순을 했네. 일본군 19사단 사령부에게. 이미 어이구 벌써 거의 한 100년 전에 그냥 20년에 귀순했으면은 이건 네. 뭐 그러니까 우리가 30년대도 아니고 일본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100년이 됐는데 이미 와. 야. 근데 그런 사람을 증손녀라고 해서 모셔가지고 옆에 앉혀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체형도 근데 비슷하고. 이제 34년에 옥사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야, 근데 이게 충격인데. 예. 귀순을 했단 말이야.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초빙을 하고 또 예. 자리에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자리 배석만 해도 굉장히 큰 회의를 거치고 얘기를 그럼요. 했는데도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리 배치는 보훈처나 하고 네. 행자부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우리 뭐 경호원들을 뭐 뒤에다가 또 바로 앉히고. 앉히는 게 그거는 네. 뭐 확실히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뭐 종교인 아닐까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건 네. 아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세계로 친다면은 지금 현재 취임식 때부터 광복절 행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100일 이 저기 기자회견까지 네. 계속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 참석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설수가. 앞으로도 더 나올 네.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를 일단 그 한겨레가 확보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흘려줬다고 예, 해요. 줬다라고. 원래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참석자는 그 원래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다 네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기록 진짜요? 자체를. 야, 이거 봐라. 그랬는데도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어허. 그 다른 누군가가 그걸 복제를 해놨다가 예. 아하.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대통령 지지율 20%가 그러니까요. 막 가져온 그런 일들입니다. 야. 20% 이하가 되면은 더한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귀순해 오는 사람들 생기죠. 제가 보기엔 우리 그 귀순 용사들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 방송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변희재가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또 아니 이준석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원구청장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준석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죠. 아니 지금 이준석- 어떻게 보면은 FA에 나온 거 아닙니까? FA 시장이야? 네, 지금 FA 시장 나왔잖아요. 본인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값 높고 저희도 출연료 좀 빵빵하게 준다고 하면 오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도 이제 놀게 생겼는데. 난 그래도 반대일세. 아 그래. 아이 형 위태로운 것 같아. 이 형 자리 위태로운 것 같아. 나 같으면 이준석 안 치지. 아, 형님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그래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 그렇다고요. 근데 근데 뭐 이준석 원하셨던 눈빛이요. 아니 아닙니까? 이준석이라는 네. 사람을 참 이렇게 보니까 참 나이가 네. 아직 40이 안 됐잖아요. 아유 예. 그렇죠. 이제- 40은 됐습니다 이제. 아, 이제 그렇습니까? 40 됐어요. 됐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거나 이런 보면은 정치적 그 때가 아주 많이 묻었다는 너무 묻었어. 진짜 노예하다고 표현해야 될 네. 정도로 묻은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그 같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같은 진영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핍박을 받는 네. 그럴 정도로 미움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그게 좀 다른 게 본인도 틀림없이 그때 그렇게 나를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도 알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 손절을 했어야지. 끝까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밀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날 이렇게 했네 못 살겠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 도둑놈 갖고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쟤 도둑놈이에요. 넌 사기쳤잖아. 양머리 해놓고 개고기 팔았다며. 이씨.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팔면은 그 사기꾼부터 그렇죠.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보 100보라고. 예. 하죠. 근데 이렇게 그거는 좋은 말이 있었는데. 내가 사기꾼이었어 하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내가 그 양머리 갖다 놓고 그 개고기를 팔았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 사기꾼이었죠. 그러니까 걔가 주장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전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차익만 봤습니다. 개고기와 양고기의 그 차익만 먹었지 누구처럼 그냥 훔쳐가지는 않았어요. 나라 전체를 훔쳐간 놈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네가 도와줬잖아 근데. 그러니까 거기 제일 열심히 사기꾼 도와줬는데. 자식이 정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다 데려다가 방송을 시키겠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없어지고 이준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사실 또 여기저기다 씨를 뿌리고 다녔고 그리고 그것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몸값만 더 높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 열심히 몸값을 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또 깎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기꾼이라도 그 사기꾼으로서의 그 능력을 윤석열 정부에 계속 발휘해달라.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사기꾼이 언변이 원래 뛰어나잖아요. 네.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딱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윤석열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자기가 너무 좋아. 저는 뭐 그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챙겨 듣지를 못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윤석열을 갖다 엿먹였는데 패러디했죠, 패러디. 대기를 잃었네요. 예. 윤석열도 이준석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못 그렇죠. 들었다고 했는데 예. 이준석도 윤석열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내가 못 챙겨봤다. 완전 거기 이제 불경스럽게란 말을 붙였죠. 불경스럽게도. 불경스럽게도. 그러니까 이거 하는 짓 보면 진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사춘기 아들을 둔 집안 꼬라지. 그래가지고 서로가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맞아. 야, 밥 먹어. 안 들어. 야, 임마 오락 좀 그만해. 안 들어. 그리고 또 이쪽도
아버지 저 지금 저 돈 필요해요. 안 들어. 안 들어. 서로 그러면서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두드러 패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어? 내가 너 때문에 죽어 임마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가정이 풍지박산입니다. 아, 이 비유가 너무 찰져가지고 제가 갑자기 순간 아버지한테 못했던 게 나도 이랬거든요. 아, 그랬었구나. 아, 진짜 그런 집안은 어떻게 보면 그런 풍비박살날 집안 꼴하고 지금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이제 미운 40세. 네. 아들이 아버지 통장 훔쳐갖고 튀죠. 야, 그 통장이 뭘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비단 주머니. 그때 얘기한 그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군요. 예. 그 비단 주머니 안에 옥새가 있겠죠. 아, 옥새. 옥새를 들고 나르샤. 예. 과연 누구랑 이제 제3지대에서 그렇죠, 당을 그렇죠. 만들게 될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누굽니까? 이분은 아니겠죠. 그 사람은 지금 이 윤석열한테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워낙 여기저기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난데없이 그 뭐예요? 혁신위원회를 갖다 공격했어요. 똥볼 타나 봐. 그래요? 지금 이준석이 갑자기 복귀하면 자기가 당대표 되는 길이 불살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혁신위를 공격했어요.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갑자기 또 왜 나를 갖고 흔드냐. 혁신이 흔드는 안철수가 문제다. 이러면서 또 싸우고 서로 있습니다. 난립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정말 재밌게. 아니 근데 우리 안철수님이 어디만 가도 더 분란이 일어나요. 희한하게 뭔가 정당 브레이커. 이상하게 그 부분이 가면 다 없어지고 뭔가 희한해지고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두 분간이에요. 오늘 그 두 분이 이렇게 쭉 진짜 초라해집니다. 제가. 근데 안철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분이 계셨을 때 당원 80조 요게 그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네. 안철수가 끝까지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했어요. 네. 저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예상하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걸로 날리려고 했던 거예요. 안철수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프락치들이 노련한 것들이거든요. 자, 이번에 저는 솔직히 타임라인을 갖다 놓고 정리해 보면은 누가 그 범인인지가 나와요. 노래 불러도 됩니까? 누가 범인인가? 뭐 이런. 형 끝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받아줄 좀 더 때까지 재밌게 봐, 좀 재밌게. 난 받아줄 때까지 할 거야. 이따. 그러니까 지금 제 추리 소설을 볼 때 사람들이 같이 추리를 하면서 보는 사람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두 사람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추리 소설을 보면서 이 타임라인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작가의 그런 교란책에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추리를 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래 당원 이 80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그 특히 이 수박이 의심되는 의원들이 이 당원에 보면 3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조가 있어서 언제든지 뭐 사실은 이렇게 도발을 해오는 그 검찰들의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안규백 의원이 원래 이걸 그 전준희의 대표가 딱 되면서 이번 기회에 당원 80조도 함께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서 전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습니까? 개딸들의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고 그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타임라인 순으로 보면은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자 일단 먼저 전준위에서 개정할 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개정할 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똥파리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합니다. 똥파리들이 먼저 문제 제기 시작해요. 똥파리들이 문제 제기를 시작하니까 개딸들이 얘네들이 문제 제기하니까 애초에 이거를 갖다 빼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개딸이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개딸이 청원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박용진이 받아서 득달같이 박용진이 받아가지고 훌리건들이 이러고 있다. 이거는 방탄용 그런 당원 개정이다. 솔직히 여기까지 이재명은 아무런 그렇죠. 관심도 없었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규백 의원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똥파리가 그거를 그 타임라인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서 막 이걸 가지고 지랄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위협을 느낀 개딸들이 청원 운동을 시작한 그때 거예요.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걸 냉큼 박용진이 받아서 그 조중동한테 던져줬고, 그 다음에 조중동이 전부 그걸 갖고 공격을 했어요. 에스컬레이트 시킨 거죠. 근데 그 조중동이 공격할 때 어떤 사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격을 시작했냐? 실제로 박용진과 강훈식의 단일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나오고 난 나오죠. 다음에 네. 조중동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갖고 흠집을 내려고 박용진의 말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게 흘러가는 흐름만 봐도 실제로 누가 범인입니까? 이 당원 80조를 갖고 문제를 시켜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똥파리들인 거야. 똥파리들이 범인이야. 그리고 똥파리들이 박용진에 딱 붙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마치 이재명이 그 무슨 자기가 방탄을 위해서 당원을 갖다 개정을 요구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야. 지금 우리 김평론가가 이렇게 타임라인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예. 내용 요점은 우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것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됐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과연 우리가 이 문제는 당 대표가 이재명 씨가 되고 난 다음에 네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치유를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왜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지금 소위 똥파리라고 하는 그 박용진 쪽 세력들한테 그런 빌미를 왜 만들어 주는지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국힘당이 지금 내분에 빠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을 때는 이쪽에서는 단합되는 모습과 그렇죠. 하나로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이제 몰릴 수가 있는데 이 좋은 환경에서 이쪽에도 뭔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나 이거지. 그래서 저 생각은 예.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가면은 뭐 이게 그때 가면 아직 못 하나요? 전준이 그때 열어도 되는 거고 다시 뭐 당무위원을 새로 짜도 되는 거고. 근데 그때 미묘하게 기소가 막 진행이 된다는 식으로 조중동이 언론 플레이를 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대표 입장에서 그걸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래서 지금 당무위원회가 처리하게끔 한 것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 게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윤리심판원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 못하죠. 예, 저 그 윤리심판원들이 그 구성을 할 때 당 대표가 밀접하게 예,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이고 당 대표의 산하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데 컨트롤이 안 되죠. 컨트롤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 당무위원들은 다 당 대표가 당무위원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는 거 가지고 이것도 하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당에서 몸담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제기를 해야 되고 아예 회의에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안 삼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러고 우리 민주당원이나 이런 그 사람들은 저쪽에서 그런 작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떤 기소다,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확실하게 지금 그 비대위원 중에 4명이 이 80조를 갖다가 이제 없애는 걸 갖다 반대했다는데 네네. 그 내부는 사실은 뭐 성향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안 총장님 말대로 뭔가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이 시작되고 그 작업에 지금 끌려갔다. 그리고 그 작업을 이끌어가는데 언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요 정도는 좀 팩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근 5분간 제가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 네.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충분히 말씀 나누시라고 네. 일부러 말을 안 했더니 카메라 안 잡네요. 이야, 너무하다, 야, 진짜. 예, 하여튼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다면은 아마 이 상황을 정리가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국민들 먹거리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올해 뭐 1월부터 8월,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다고 뭐 기획재정부가 이제 뭐 추경 사업이 불과 뭐 2개월 사이에 적자 폭이 커졌다면서 지금 발표를 했어요. 나 이런 발표하는 거 난 진짜 얘네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진짜 기재부가 애초에 세금을 깎아줘가지고 적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나라에 빚이 많으니까 지금 처음에 추경 발표할 때는 58조가 더 거친다며. 맞습니다. 예. 그래놓고서는 세금 다 깎아줘 놓고 지금 살림을 갖다 이따위로 하면은 지금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짐작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정부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어 진짜? 그 진짜
이름도 추경호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반응이다. 내가 저번에 추경으로 했을 때는 다들 이러시더니 청장님이 하시니까 또 좋아하신다. 진짜 너무 TPO가 있는 거야. 그런가요? 이게 좀 근데 욕심이 생기네. 이 사람이 그 론스타도 그렇게 정말 알짜배기 네. 은행을 팔아먹더니 네. 지금 알짜배기 강남 지금 땅 16% 그러니까요. 플러스 알파를 지금 팔겠다는 거예요. 8월 말까지 팔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거를 팔라고 하니까 사실 앞에 앞자락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금도 지금 안 들어오고 적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나라가 지금 곳간이 비었다.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있는 거라도 팔아야지. 이거를 끌어내려고 지금 했는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소위 말하는 군불 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팔 거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가 파는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세금을 깎아줬냐고. 네. 다시 회복시켜 그거부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럼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가 제일 크게 그럼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인세를 2%를 내린다고 한 거예요. 네. 그때 3%를 내린다고 했죠. 네. 25%에서 22%로. 자 그러면은 그 3% 내리는 게 대부분 법인세를 사실상 다 내고 있는데요. 예. 80개, 80개 회사가 그 너무 적지 않냐 하는데 실질은 그 80개 회사에서 세금을 거의 다 부담을.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세금 부담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건 전부 재벌 대기업들한테 그럼요. 혜택을 주는 그런 조치거든요. 특히 거기에는 이번에 유류값 그 인상 때문에 그야말로 횡재를 한 네. 그런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은행들이 대부분 은행도 요번에 지금 그 환율 그 금리 올리면서 지금 은행들이 지금 엄청난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자, 저 기사 보세요. 법인세가 그렇게 깎아줬는데도 23.8조가 증가했대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훨씬 더 많이 있는 거를 올해로 이월해놨을 거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나. 상반기에 그게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가서 만약 올해부터 언제부터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수 적용을 그렇게 한다면 법인세를 3월달 작년 세수를 3월달에 신고를 하는데 그때부터 적용은 안 했을 거고 그 뒤로 적용하면은 맞아요. 내년에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렇게 그렇게 내려갈 일도 없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100조 적자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100조가 저렇게 적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 법인세를 아까 지금 우리가 12조 뭐 이렇게 1년에 12조나 23조 정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감면도 엄청나게 많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제 감면을 늘려주면은 그만큼 세수가 또 줄잖아요. 그렇죠. 상속세도 줄였잖아요. 지금. 상속세 줄지요. 또 그다음에 증여세도 줄였지. 종부세도 줄이죠. 종부세도 줄였지. 다 그러니까 줄여서 다 거래세도 양도소득세도 줄여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공시 1가구 1주택일 때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일 때도 뭐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다 줄여준다고 뭐 그러잖아요. 1가구 2주택 다주택자도 뭐 그 기간을 좀 또 유예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결국은 세금을 줄이면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걷는 게 없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솔직히 우리가 뭐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한다 그래도 돈을 갖다 걷었어. 돈을 회비를. 회비 얼마씩 걷으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총무 보는 애가 10,000원씩만 걷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000원씩 됐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총무가 근데 돈이 없어요. 이래 버리면은 야 너 어디다 썼어? 그러니까 뭐 했었는데? 걷었잖아. 그렇게. 뭐 했었는데 갖고 와봐. 이래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갖고 와봐. 공개해봐. 이러면 공개 안 한다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안 해요. 공개한 거 없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대통령실 돈 얼마를 썼어? 이전하는데 공개 안 하잖아요. 안 했죠. 예. 정확한 액수를 모르고 있죠. 정확한 액수를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 496억 뭐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 계속 지금 계속 들어가고 전용을 했는데 그것도 전용을 하면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청사도 있잖아요. 대통령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 뭐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는 또 그래서 돈을 그렇죠. 못 줬다. 애들 맞아. 이제 애들이란 표현은 안 되지만 그 하사관급 돈을 못 주니까. 자 국방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빨리 해야 돼. 국정감사를 빨리 해서 이런 걸 다 밝혀내야 되는데 그때도 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할 거라고. 아,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는 이번에 저 국정감사가 국정조사를 신청을 그렇죠. 했죠. 조사를 신청했죠. 근데 그 뭐 국힘당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 숫자 의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를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의석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효용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맞습니다. 이럴 때 민주당이 나서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이럴 때 필요합니다. 민주당 여러분. 예. 아이고 진짜 제가 속이 타들어가네요. 속이 타들어가 진짜. 물이나 마셔야지. 오늘 뭐 딱히 웃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유. 나는 원산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아 근데 이게 지금 더 이렇게 상태가 이제 나라 곳간이 비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건 팔고 뭐 그 집땅 팔고 그리고 민영화 시키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서민에 들어갈 예산 깎는 것도 심각한 문제 아이고.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섬 이렇게 되면은 가장 취약한 데가 그 서민들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이게 복지는 전부 서민들이 혜택을 맞습니다. 보는 거지. 예. 다 그 가진 자들은 사실 그 복지 혜택은 사실상 크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고 불리는 네. 그거를 이번에 내년에 아예 편성을 안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게 시절 전 성남 경기지사? 시장 예. 시절에 이걸 해가지고 상당히 정말 그 물가 안 올리고 그렇죠. 또 이 순환이 잘 되잖아요. 예. 지역 안에서만 그렇죠. 순환이 그렇죠. 순환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들도 그거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 사실 그 때문에 힘들었던 중소 상인들이 그 지역 화폐 가지고 엄청나게 도움을 예.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소비 승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 소비 승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게 지역 화폐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소비 승수 효과를 잘 노렸던 것을 예산을 지금 작년부터 지금 줄이기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빵원으로 만든 계획이 원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건데 예. 그건 결국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의식하고 그 자체 치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로 해. 이재명도 저 치적을 없애줘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냐 이 자식. 정말 오히려 이제 진짜 좋은 정책들은 전부 다 그 두 그러니까요.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소득주도 정상 폐기하고 소득주도 정상 얘기는 이번에도 또 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때도 그러면서 뜬금없이 아, 하더라고요. 그건 없어요. 뜬금없이 야 그렇게 뭐 안 좋은 정책을 갖다가 정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경제가 바로 가게 되는데 뭘 바로 가냐? 되긴 인플레라도 잡어. 지금 인플레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물가를 구속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인플레고 사람이 뭐 그 없어서 또 인플레고 그러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보이지가 않아요. 쓸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다스베이더의 그 탁현민 그 분이 나오셨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우리가 해놓은 걸 부정만 하려고 하냐. 좋은 걸 쓰는 게 전 정부를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도 박근혜 정부 때 좋은 거는 계승을 하려고 했다. 너무 부정만 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제가 요약해서 얘기한 거지만 기억이 네. 남거든요. 아니 소비주도 그 성장을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 게? 그렇죠. 소득주도. 네, 소득주도. 소비주도가 아, 아니라 죄송합니다. 소득주도. 근데 사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주도거든요. 네. 그 우리 성장 이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그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소비를 진작시켜야지 성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투자를 해야지 성장이 또 되는, 거고, 되는 거고. 수출을 해야지 네. 성장이 되는 거고, 그게 네. 성장 총수요 이론의 하나의 그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건 늘 PPL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통령실 PPL 본부를 가동해가지고 PPL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니까 필요 없어 다. 아, 야 이거 어? 최악이다 최악 진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요걸 이렇게 각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 뭐 요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건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건의도 없어요? 건의는 있죠. 건의하는 있지만 사람도 없어요. 아. 건의를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사람은 네, 없고 건의만 건의만 있어. 있어. 근데 그 건의가 모든 건의를 다 해. 어허. 그러면서 건진법사를 건지는 잘렸죠. 건건이로 근데. 건건이로 이렇게 네. 만나 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아직 그 아직은 주의보만 내렸지. 주의보만 내고. 예. 그 지금 앞으로 뭐 일기예보 하듯이 주의보만 내리고 주의보만. 건진주의보. 조금 이따 천공주의보. 네. 예. 이거 온갖 진짜 주의보가 난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진짜. 아니 그 전에도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위해를 가한 보수 유튜버라고 해야 하나요? 최영일. 아 조남이 이름이 네. 최영일. 영일. 이름이 문제야. 좀 그 느낌이 최영일 좀- 평론가하고 그러니까요. 똑같잖아요. 제 01입니까? 네. 이거 저 순간 아는 사람 같은데 나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쩐지 최영일 평론가. 어디서 많이 들었다 해서 순간 저도 멈칫했는데 아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옛날부터 그렇게 위해를 가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 제재를 안 한 겁니까? 그래도 전 대통령인데 아니 그렇게 뻔히 가가지고 커터칼로 휘두르게 놔둔다는 건 이렇게 아니죠?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를 하는데 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맡겠습니까? 맞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러니까 결국 이게 교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찰들은 시위를 하게 냅두자. 그냥 놔두면 된다. 네. 그러면서 또 용기 있게 좀 하면은 또 그게 용기라고 그러니까 목소리 키우고 앞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은 예. 슈퍼챗 쏟아. 여기 사진 그러니까 나오네요. 사진 이게 나오네. 정말 내가 돈 버는 비법이구나. 이래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일은 대통령의 사주로 이루어졌다. 오히려. 이제는 시위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시위 사주. 와 진짜 재밌다. 그렇잖아. 그치. 완전 맞아. 사주한 거지.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저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딱 하면요. 그럼요. 정말 김건희 말다나 네. 저게 경찰이 알아서 기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위 사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렇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이 무슨 지금 문제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매일 저렇게 학생기 틀고 온 동네 주민들 다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또 거기가 카트칼까지 저렇게 저거는 정말 저것도 진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해 주는 데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네네. 이래 이전서부터 뭐 욕설, 막말 이거는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셨던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100일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나왔대.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디를 기어 나오냐고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막 위협을 해서 가서 난리를 치니까 너무 저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사님도 옆에 계셨어요. 여사님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직접 고소를 한 거야. 직접 고소를 했는데 근데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에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그 와가지고 그 욕설을 하고 또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비서관들이 나갔어요. 비서관들이 나가지고 그 비서관이라기보다 그 뭐 저 대통령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간 거야. 나갔더니 이 사람을 또 칼을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서 칼을 사람한테 휘두르는 상황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체포를 한 거야.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미 신고를 한번 했고. 네. 그러면은 김정숙 여사가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안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어요. 현장에서 직접 또 카트를 한 번 휘두르는. 있으니까. 예. 그걸 보고 나서야 이제서야 했다고요? 근데 그 담당 경찰이 울산 경찰청 아닌가요? 예. 거기서 일부러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나? 안 그러면 그렇죠. 우리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도 진짜. 그렇게 하면 신고하면은 맞아요. 출동하는데 그 지시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네요, 진짜. 실제로 와 이건 너무한데. 경찰 인사가 최근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잦아요. 그러면서 가령 이번에 좀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일이지만 반부패 수사대장, 네네네. 반부패 수사대장이 갑자기 경질이 됐어요. 남모. 네, 갑자기 경질이 됐어. 왜 경질이 됐나 봤더니 그 반부패 수사대에서 이준석 수사를 해. 그리고 또 동시에 김건희 수사를 해. 김건희 수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이제서야 바꾸기 의문이 위해서 풀리네. 또 서울 경찰청장님께서는 아니 왜 압수수색 안 하느냐 이준석 네네.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바꾼 거예요. 또 바꾸고. 바꾸니까 이제 이걸 바꾸면서 또 뭐가 없었느냐 경찰에서 채용, 입시 비리 이런 거를 4대 그 사회학이라고 규정을 딱 하고 네. 앞으로 열심히 수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슬그머니 근데 바꿨어? 채용 그러니까 대통령과 권성도인 거예요. 권성동 그거 노래 오래간만에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도 음. 이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채용 이걸 빼야 돼. 그리고 입시 비리 그러니까 사모님이 걸려. 야 채용 그러니까 대통령이 걸리고 입시 비리 그러니까 여사가 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 걸려. 그래서 에이 접어. 아예 다 접어버리고. 근데 그거를 접을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거를 대놓고 하지 않고 인사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 자 이렇게 바뀌면 채용 입시 비리를 갖다 열심히 수사해 보겠습니까? 수사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연맥이나 이게 인사 딱 해갖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접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그 공무원들은 인사가 최고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사는 뭐 채용부터 보직, 경로, 그다음에 승진, 네네. 상훈 뭐 이런 게 다 이제 인사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방향대로 수사를 제대로 안 해. 그건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거 인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 네. 사람을 바꿔. 그렇죠.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그래서 경찰국을 만드는 이유가 그렇지. 그런 게 내 있는 사람 거예요. 거기다 또 만들어 놓고 경찰청장을 자기 사람 앉히는 것보다는 경찰국을 만들어서 인사를 거기다 다 가지고 있으면은 경찰청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검찰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하고 예. 경찰청장이 얼마나 허수아비가 됐는지 아세요? 야. 지금 검찰총장이 새로 뭐 이원석이가 됐죠. 된다 그러는데 예. 아직은 되지 않았는데 예. 된다 그러는데 대변인도 다 뽑아놨어요. 이게 너무한 거 같아. 대변인도 다 뽑아놓으면은 야 검찰총장이 진짜 뭘 하겠어? 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앉아 있는 거지 뭐. 예. 근데 그 보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검찰총장 지금 인사 내정이 됐더라고요. 예. 오늘 보니까 그 이원석 씨로. 예. 근데 그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면 제가 불법재산 한수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해외 예. 불법재산 그 문재인 정부 때 예. 거기 초대 단장이에요. 맞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불법 재산을 환수를 했겠어요, 그 사람? 하나도 안 했어요. 완전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다니까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죠. 아니 그런데 예. 그렇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가면은 개점 휴업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다 사람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 뭐냐? 한동훈과 동기예요. 한번 들이받아야 연수원 돼. 동기. 어. 그러니까 한동훈과 연수원 동기라는 네. 건 뭘 의미하느냐? 동훈이가 시키는 대로 다. 그 능력. 그 능력. 근데 그 사람들 그 사람 외에는 보니까 다 기수가 위더라고요. 근데 이번 파격적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기수가 그 기수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수들 이상이 그 가서 한동훈 씨 밑에 가가지고 그 밑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옛날 허락을 같으면은- 자존심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친구냐, 누구의 동기냐, 아이고야. 누구의 삼촌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다야. 이런 상황이고 또 그 경찰 쪽 인사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 경찰 같은 경우 지금 일부러 그런 요직에 이렇게 반부패 수사대장 이런 요직에 다 어떤 사람을 집어넣냐면 경찰대를 배제해요. 이제는 아예 그냥 예. 경찰대를 다 배제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인사에서 조금 밀렸던 그런 출신들을 갖다가 계속 집어넣는다. 그런데 이 출신들이 지금 그렇게 그 사인을 줬더니 이 출신들이 모여갖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경찰을 개혁하자. 경찰을 개혁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걸맞는 새로운 경찰을 만들자 이러면서 거기 가. 야 오히려 충성을 더 하게 만드는구나 오히려. 그게 이제 이재희 전법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조직이 지금 국세청도 그런 세무대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대학 경찰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은 육사가 있잖아요. 육사하고 삼사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국세청도 제가 있을 때 그 세무대학생들이 8급으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특채를 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중견이 돼서 상당히 중간 간부가 다 돼 있어요. 맞아요. 세무 국세청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배제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요. 사실 그렇지. 그냥 다른 일반 출신들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능력 면에서는 그거를 학교에서 계속 전문적으로 그것만 배우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 바로 그냥 다른 공부하다가 시험처가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그 차별이 되죠. 경찰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경리로 이제 특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중간 간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경찰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배제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경찰은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나 하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그 반대 저항 세력을 너무나 크게 키우고 있다. 이건 정말 윤석열 정부한테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좀 그게 커질 수도 있다. 저 일산의 원마운트에 가면 예, 알죠. 정말 사랑받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예. 부메랑고. 부메랑고. 네. 뭐죠? 확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다시 그 원점으로. 지금 그 내려오는 힘이 세면 셀수록 돌아오는 힘이 더 세겠죠. 왔다가 지금 확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지금 계속 이렇게 좌천만 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좌천됐던 사람들이 다시 또 오는 거니까요. 그때는 엄청난 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음. 그럴 때 윤석열의 목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5년 내에 절대 청산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5년은 뭐야? 지금도 이미 윤석열의 정말 어떤 정리를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그 2019년인가 그때 반부패수사 대장이었던가 그때 그거 했었던 분이 좌천된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시사저널에 이제 올렸던 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네네. 한번 보시면 이 5, 6월에 그 서리가 내리게 하는 거 그거 처녀가 하늘 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능력 있고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좌천을 당했을 때 그럴 때 품는 한 어마어마한 한이 된다. 경찰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지금 국내 정보를 못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가 경찰인데 그 경찰이 전국적 조직으로 가지고 있죠. 그 지역 곳곳 저 말단 조직까지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저기 시청자들이 더 룸이나 이재로 넘어가셔야 하니까 빨리 말씀을 끝내줘야 다른 분들이 넘어가시죠. 자학 개그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 번씩 웃깁니다. 제가 자학 개그 이쪽을 좀 파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더 룸이나 또 더워룸이나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가 있죠? 더 탐사. 더 탐사 이런 쪽과 나란히 맞설 수 있게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단원고 TV 빨리 4만 갈 수 있고 빨리 5만 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실버 그 버튼을 갖다 언박싱 딱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어차피 평론가님은 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지금 뭐 그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놔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제 좀 조직된 힘을 가지고 청원을 하든지 해서 숫자를 모아 가지고 민주당이 안 움직이면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지금 해야 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긴 것 같아요. 우리 프로 빨리 끝내야 한다니까요. 아니, 그 끝내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의원 좀 칭찬해 주세요. 가방위원장으로서 화끈하게 회의 진행했습니다. 그런 건 마구 칭찬해 줘야 앞으로 그거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파이팅! 화이팅! 칭찬 릴레이.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화이팅. 예. 저희 방송 빨리 이제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고 빨리 저희 민주진영의 방송 유튜버들로 빨리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는거 TV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안녕. 그때 봬요.